네, 오늘 공부는 개수 1월달 개수 1월달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기 전에 좀 잠깐 우리 여사님하고 또 인터넷 그 시청자한테 조금 알릴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인터넷 지금 유튜브 한 지가 지금 넉 달 됐거든요. 다섯 달 됐네. 5달 됐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경험이 없어서 좀 뒤져는 봤는데 나하고 비슷하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남의 건 내가 따라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나하고 비슷하게 강의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강의 목록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 그 사람 그거 따라서 했나. 근데 그 사람의 그 인터넷 그 학자의 그 인터넷 유튜브 시작한 것이 보니까 2018년이야. 근데 저는 2009년에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 제목이 사주 통변론이에요. 근데 그 원조가 뭐냐면 궁통보감. 또 난강망이라고 하는데 청나라 때에 그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저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청나라 말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 갖다 모아놨기 때문에 뭐든지 맨 나중에 나온 책이 그 경험을 많이 해서 내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강의를 하다가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책 팔아먹으려고 이거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다만 내가 이게 그 사람 추정한 게 아니고 내 독자적인 건데 이제 알았다. 그런데 나는 2008년도에 이 책을 써내서 그 책을 지금 두고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인데 사주 통변론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저자가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 출판사도 대지고 또 저자도 대지 스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4월에 간목일간, 4월에 간목일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또 뭐 딴 부분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 따라 하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왜 대지라고 했냐면은 그때만 해도 2009년만 해도 제가 이 사주를 가르친다든지 사주 책을 쓰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현호 스님 저 사주쟁이 됐구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것을 쓸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소위 삼아 그동안 뭐 시간 되면 틈틈이 공부했던 사주학을 이렇게 틈틈이 공부했던 거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의의가 되지 않았을까. 나이가 먹으니까 큰 허물이 없겠다 싶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제가 필명을 대지라고 했고, 제가 옛날 대지 포교원이라고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대지라는 뜻은 이제 대지는 이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자가 있는데 이 지자는 안다는 지자예요. 이것은 이 지자는 슬기 지자 그래요. 지혜로운 지자. 그런데 제가 출가를 오대산 월정사를 했어요. 근데 오대산 월정사가 오대산이 있는데 5군데 집이 있어요. 집대자거든요. 그 집대자는 5만 문수보살이 산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문수보살이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야신경이나 모든 경전에 보면은 그 문수보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최고 지혜자가 누구였냐면 사리불이었거든요. 근데 사리불이 최고의 뭐 신통제일은 목련존자, 또 뭐 수행제자는 가섭존자. 근데 최고의 지혜스러운 자는 사리불 하잖아요. 사리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반야신경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사리불이 대지문수 사리보살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보살을 그러니까 뭐 상자분은 스님이 준데 대승불교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재등장한 것이 대지문수 사리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오대선의 자장율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오대산 사리를 얻어오거든요. 사리를 오는데 중국 오대산이 문수도량이에요. 그래서 오대산도 문수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문수의 이명, 그러니까 호가 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대산 월장사 출가했고 또 제가 문수 보살을 가장 존경했고 또 뭐 다 보살 똑같지만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대지라는 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지 심리연구소 또 대지 포교원 또 저희는 저 토구를 갖다 대지선을 이렇게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를 대지라고 감히 문수보살을 닮아보자 해가지고 대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거 오해 마시기를. 그래서 남 따라 하냐는 거 아니고 내가 2009년도에 책을 내고 지금 그 책으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사님도 그렇게 알아두시고 좀 혹시라도 스님도 너 남 따라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목차는 같더라고요. 내용은 저하고 완전히 틀릴지도 몰라요.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월달 개수를 이렇게 할까 합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사주가 제일 빨라요.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수가 1월달에 태어나면 먼저는 1월달 임수를 얘기했는데 1월달 개수는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수행하고 부귀영화는 틀리거든요. 부귀영화는 전생에 지은 복으로 되고 또 수행은 뭐 부귀, 노소, 남녀 뭐 차별 없이 도 닦는 거잖아요. 근데 부귀는 사주팔 때 전생에 엎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개수. 그럼 1월달 개수는 가장 세력이 좋은 것이 먼저 임수에 설명했듯이 이 지지에 가장 세력이 좋은 것이 임목이잖아요. 임목. 근데 이게 간목이나 임목이나 뭐 천간에는 간목이면 밑에는 임목인데 그래서 개수가 1월달에 태어나면은 수목 임수는 식신격이었지만은 개수가 1월달에 태어나면은 상관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격. 식신격 보다는 상관격이 더 이 잔머리가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개수가 1월달 태어나면 상관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머리 좋고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1월달에 태어나면 임수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신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기운이 쪽쪽쪽쪽 다 빠졌다고 보세요. 다 소모시키고 있다. 소모시키고 있다. 뭘로? 상관으로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뭐 자식으로도 얘기하고 재능으로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능과 자식도 내 기운을 소모시키는 거고 재능도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식신상관격은 재능을 발휘하려면 자기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에너지 소비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의 본성이 자꾸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본성은 본래 우리가 천지창조 이전에 초연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천지창조 이전 에너지가 쓸데없는 번뇌로 새는 것을 갖다가 누라고 하는데 뭐 금강경이나 경여보면 나옵니다. 근데 설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샌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뭐에 내 기운을 다 소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관격은 이렇게 교육하기를 좋아해요. 교육하는 건 나 자랑하고 쉽잖아요.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소모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자로 가는 재능을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체능계로 재능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 재능보다는 예체능을 교육으로 푸는 것을 더 고급으로 보죠. 그러니까 교육으로 풀어야 고급사주라는 얘기죠. 예체능보다는. 예체능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틀려졌는데 그러니까 식신상관격은 특히 상관격은 더더군다나 예체능계다. 또 문화예술계도 나오고 근데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교육계가 나오죠. 또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반 학문들도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 상관계에 많아요. 식상계에 많아요. 그 절집에도 보면은 강사급들은 식신상관격이 많아요. 강사급들. 제가 모시고 있던 탄어 스님도 식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재지요. 뭐 암기라든지 가르치는 게 천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여간 잘났다는 것은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싫어하거든. 남 잘났다고. 그 사람은 원체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코지를 못해서 그렇지 잘난다는 건 보이지 않게 틈만 있으면 욕을 해대고 싫어하거든요. 배울 거 배우면서 싫어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잘난 것을 감추고 덕스러워야 이게 고급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삼각형인데 덕스러우려고 하면 좀 점잖고 침착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대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대고 점잖게 하려면 상관을 견제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관을 견제해주려면 당연하게 경금이나 신금이나 있어서 목을 견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임수나 개수나 그 설명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경금은 견제도 해주면서 상생을 해주고 신금은 이렇게 상생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신금 다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책에는 신금이 더 좋다고도 했는데 경금은 이렇게 견제도 해주고 상생도 해주니까 제 생각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간이기 때문에 신금도 좋다. 그러니까 개수가 1월달에 태어났어. 그러면 경신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갖춰야 될 수 있는 잘났다고 나서는 것을 견제해주는 그러면은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으면서도 품격이 있다. 인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1월달에 개수가 경신금이 있나없나 봐라. 경신금이 있으면 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괜찮다. 우리가 뭐 사주가 좋다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좋으니까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생이 삶이 좋을 때는 잠깐이고 뭐 형무소 가서 몇 년씩 사는데 그게 무슨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험난한 일이 좀 덜어요. 그 대신 뭐 이렇게 세속적으로 뭐 아주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좋다는 거 그것도 좀 경계. 시진상감 특별하게 좋을 수가 있죠. 유명해가지고 뭐 BTS.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갖추고 품성이 괜찮아야 된다. 이것을 좋은 사주로 보는데 사람마다 그 보는 관점이 좀 틀리는 거죠. 그래서 경신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1월달은 아무래도 조금 저기 하니까 병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책을 읽으시면 좋은데 오늘은 아까 딴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책 읽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병화가 있으면 좀 따뜻하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으면은 이게 인수가 보면 기토지만 정관이지만 개수로 보면 편관이거든요. 그 편관이라는 것은 항상 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방종한다는 얘기죠. 그럼 인수를 견제해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 관이 적당히 있은 건 스님들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 계율 때문에 존경을 받거든요. 계율이라는 것은 삼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고급스러울 나면은 삼가하는 게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인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 속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먹고 막 자고 막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속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출가자들은 뭔가를 많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서 개수가 기토가 있다는 것은 삼가할 줄 안다. 그러니까 삼가할 줄 아니까 귀인이라 그 소리예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뭐 이렇게 스스로의 계율이 많아요. 지키는 게 많아. 스스로 많이 삼가를 해요.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견제를 한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가 있는 것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견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존경받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사대부로서 인정이 된다. 존경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신약한데 경신금을 있고 기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게 존경받는 것은 좋은데 소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소심하다. 지나치게 소심하다.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까지는 계율이 필요해 스님들도. 그래서 이거 지키라. 이거 무려 250가지를 지키라고 하거든요. 비구 개가.
근데 돌을 닦고 어느 정도 하면은 뭐 절에서만 살 수 있냐고. 저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뭐 불교를 가르치고 포교를 하려면은 이렇게 발자국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친 계율이, 그러니까 나중에 소속에는 지키지 말고 큰 개를 지켜라. 살생, 살도, 음방중, 이 5가지 이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살이 너무 많으면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일을 못해요. 너무 걸리는 게 많아. 그런데 경신금이 있으면 관살하고 같이 있으면 고급사주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해주면 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균형 잡힌 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신금이 있는 데서 기토가 있으면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살이 인수를 생한다. 근데 경신금이 없으면 살과, 살이라는 죽일 살자 되잖아요. 편관이. 그럼 식진상관하고 관하가 싸우면 최악의 사주라 그래요. 몸도 아프고 소심하고 못난데 말은 또 퍽퍽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최악의 사주라 해요. 이런 사주를 이제 볼 줄 알면은 저 사람은 참 평생 고생했구나. 그러나 머리는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운에서 이렇게 관살이 또 만난다든지 그러면 중병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경신금이 우선 있어야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학문도 할 수 있고 품성도 좋고, 또 운이 들어오면은 좋은 공직이나 좀 좋은 그 직업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계수의 상관격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1월달은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병화가 곁들여 있으면 더 좋다. 그러나 인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신금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시로 따져서 시를 쭉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요. 병화는 더러더러 조우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시가 자시가 되면 인자시가 되거든요. 인자시가 되는데 계수가 1월달에 태어나서 식진상관이면 기운이 다 빠지고 있어. 설기당하고 있어. 그러면 경신금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경신금이 딴 데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딴 데 없을 경우에 실이 인자시를 만나. 그러면 인수 자수잖아요. 약한데 비견으로서 도움을 받는 거죠. 금은 아니래도. 그런데 경신금보다는 그 수준이, 정신적인 수준이나 그 급이 조금 틀리다. 그래서 뭐 수생목에 순환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좋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직장이나 좋은 고급스러운 이치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근데 뭐 운을 잘 타면은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좀 특별한 직업을 갖는다든지 문화예술로 거기에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 보니까 뭐 상당히 괜찮은 사업체를 하면서 잘 살더라고. 임자시가 됐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계수는, 신금은 신자진이 들어왔지만 계수는 이게 사유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유축 일지에. 그 다음에 미가 들어오거든요. 사유축은 금고 해는 목금인데 이게 음간이기 때문에 음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자시가 만약에 무어가 들어도 임자시가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유금이 있다 그러면 더 좋겠지. 금생수 수생모니까 또 이 목을 견제를 해주고, 유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축이 들어도 축이 상당히 금의 역할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진합 토가 돼도 습하니까 이게 또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임자시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사화가 들어왔을 때에도 이렇게 사에 금이 들어 있으면서도 이게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에 쪽 뭐가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 들어서면 경제적으로 좀 잘 쓰고 잘 벌고, 또 유금이 들어오면은 성품이 침착하고 점잖고, 축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자기 관리도 좋으면서도 그렇게 약하지 않다. 습토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해수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수가 좀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봐서 딴 데 수가, 금수가 또 있다 그러면은
목화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금수가 또 있다. 그럼 목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운에서 목화운을 타에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인에 합의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해수가 목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그렇게 관이나 병화가 역할을 못해 고급사적으로 많이 그냥 중산적으로 운이 들어오면 사는데 만약에 운이 들어오면은 좋을 때 나쁠 때 기분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 다음에 묘목이 들어오면은 이게 인묘 이게 다 이제 상관 식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신 상관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수생목에서 식신 상관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이 있어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경신금이 있어서 견제를 해주면은 사주가 안온하고 편안하고 재능이 있으면서 똑똑하면서도 사람이 괜찮다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속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잘난 척 못하고 이제 참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금이 없다. 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난 척을 지나치게 해서 좀 이렇게 남이 보면은 조금 꺼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무토가 하나 있다. 무토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기합화해서 종격이 되면 괜찮은데 무기합화해서 전부 화가 돼서 종격이 되면 되는데 종격이 되지 않을 경우는 식신과 관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주가 해석하기 힘들고 또 사인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있으니까 식신 상관격이야. 그런데 관이 나를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신약할 때는 괜찮은데 아니 이제 신강할 때는 괜찮은데 신약할 때는 이게 치고 내 기운 빼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삶의 시련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근데 운을 타면 다 해소가 된다. 이런 것을 갖다 뭐 통관격이니 뭐 이제 그렇게 약이 있느니 병이 있느니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시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놓으니까 만약에 개미가 됐다. 개미가 이런 경우도 개수가 상관에서 신약하잖아요. 신약하단 말이에요. 신약한데 밑에 개수가 있어서 자기 속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자기 관리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할 거 지킬 거 지키고 또 운이 들어오면 그 경계에 넘어서 저 소신껏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잘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신약한 게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금이 있으면 이게 미토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금이 없을 경우는 지나치게 소심해질 수가 있다. 근데 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운이 금수로 들어오면 이 사주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직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이제 개축시를 한번 보자. 개축시. 시가 이제 축시가 됐어요. 개축시가 됐어요. 그러면 식신상관격이랑 뭐 똑같잖아요. 식신상관격. 그런데 개축시가 됐으면은 아까 임수는 왜 고급스럽지 않느냐 보면은 수가 너무 많아서 불을 또 끄고 이게 임수를 이렇게 가둘 수 있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뭐 신약한데도 크게 방어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사주로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개축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늘은 내리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사, 유, 축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이축 이게 금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금국이. 그러면 적당히 목을 견제할 수 있는 금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고급사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화 같은 경우는 병화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춥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토가 적당히 들어있기 때문에 신분도 고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가 만나든지 토를 만나면 상당히 고급지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임자시, 개축시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시에 따라서 상당히 고급스러우냐, 이게 얼마나 중산층이냐, 서민이냐, 아주 못 사느냐, 아주 고급스러우지. 이런 건 개축시는 고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참고를 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인시가 되죠. 갑인시. 갑인시는 이거야말로 이제 상관격이 이제 제대로 들어온 거지. 상관격.
인월달에 시가 갑인시야. 그러니까 이게 갑인이라는 것은 목이 많은데 목이 또 많으니까 이게 정말로 상관이 세잖아요. 상관이 세면은 종격이 되면은 괜찮은데 종격이 되지 않으면은 지나치게 머리 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잘났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디 진중하게 오래 못 가는 거야. 그런데 나 머리 좋다 보니까 이해 타산은 또 되게 빨라. 그러니까 이것을 격파해 줄 수 있는 경금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감목을 그러면은 사람이 이게 그거 보고 상관의 패인이라고 해요. 상관의 인수를 찾다. 상관의 패인했다. 그게 상관격에 관해 패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관인데 인수를 찾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인수라는 건 옛날에 도장 저 관인을 차고 다니잖아요. 이제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상관계는 인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관계는 반드시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거든요. 인수가 없으면 재능인이라 이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이제 상관패인이 아니고 이제 관살이 여기나 모토나 기토나 있다. 그럼 이런 사주가 최악의 사주예요. 제일 평생을 그 천하게 산다. 그러면 술집에 노래 부르고 술집에 가서 그냥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최악격의 사주죠. 그러니까 경금이 있나 없나 이런 사주 정확하게. 근데 만약에 경금이 없다. 그리고 전부 목하다. 목하보다는 전부 목이다. 이런 경우는 종합격. 종합격이면 교육계로 아주 거물이다. 여자나 남자나. 근데 여자는 가정생활이 거의 없다. 혼자 산다든지 또 남편하고 결혼해도 바로 헤어진다. 식상이 너무 많으면 남편 관리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괜찮아요. 남자는 교육교를 했으면서도 뭐 지 잘났다고 해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그게 누가 갈구지는 것도 펴기 싫어도. 근데 운을 타면 크게 성공하고 교육이나 교육부장, 뭐 교육계도 크게 성공해요. 근데 여자가 겠든 교육계에 종사지만 혼자 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날 경우에 애정생활에 실현이 많대. 상관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금이 있으면 상관에 패인했고 금이 없으면 종합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상관에 관이 섞여 있다. 무토나 기토가 섞여 있다. 그러면 최악의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을 타면 간신히 화류계나 또 주점에서 웃음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단명한다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수가 하나 있고 뭐 무토가 있고 뭐 김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이게 해면 목국대에 뿌리가 있어. 근데 관살이 심하니까 목하고 관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처가 없으니까 이리 끌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약간 비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갑인 을묘시도 을묘시 식상이잖아요. 상관이 식상이잖아. 개수로 볼 때. 근데 이런 경우는 다 식상으로 바꿔있다. 식상으로. 아까 갑인시나 을묘시나 식상이 지나치게 말하면 다 상관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식상격, 이렇게 보면 식상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아. 비중이 너무 커. 그럼 식상인데 그냥 상관으로 봐라. 그러니까 음양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식상의 역할인데 아까처럼 전부 수목으로만 다 있다. 혹시 수도 섞여 있으면서 목이 이거 주도권이잖아요. 목이. 이런 경우는 종합격이다. 종합격은 교육계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는 가정이 힘들고 남자는 괜찮다. 교육계로 성공한다. 근데 경금이 하나 있으면은 이런 거는 경금이 있으면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목을 견제해 주는 건 좋은데 을격합을 해. 그래서 이게 연해지를 해. 경금이 을목하고. 그래서 경금이 역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주가 탁해진다. 수준이 팍 떨어진다. 종합격은 종합도 안 되고 이것도 하니까 아주 유치원 선생이나 결국 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금이 있다. 신금이 있으면 싸움하는 게 아니고 신금이 을목을 격파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 유금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신금이 뿌리를 내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다. 그런데 여자 같으면 묘히 충을 하니까 이제 괜찮은 남편이나 괜찮은 마누라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충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원진이 되고. 그러니까 을묘시에 대비를 해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관살이 있고 인수가 신금이 있는데요. 미토가 있고 또 뭐 기미가 있고 이런 사주도 굉장히 한평생을 힘들게 산다. 남자는 그냥 서푼을 벌려고 심리를 가게 되고 힘들게 산다는 얘기죠. 여자는 웃음을 팔게 된다. 그러니까 뭐 도화살이 있다고 웃음을 팔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한 격국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도화살이 있어 사주 오면 도화살이 있으면 호화찬란하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됐어요. 병진시가 됐는데 천간에 병화 뜬 건 괜찮거든요. 1월 달에 아직 추위가 있기 때문에 시에 병화 뜬 건 괜찮은데 신약하냐 신약하지 않느냐 그걸 또 봐야 돼요. 병화 뜨는 것은 구성상 괜찮은 거예요. 구성상. 그러니까 1월 달에 기본적으로 병화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성품이나 괜찮고 천하지 않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야지. 그러려면은 밑에 사유축이 있어야 돼요. 사유축. 근데 사는 화잖아요. 요거 제하고 유금이나 축토가 있어야 돼. 축보다는 유금이 있어야 돼. 그럼 유진 이게 금이 합이 되거든. 이렇게 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 유도 다 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해지니까 약하지 않다. 근데 축은 뭐 금이 숨어 있지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저기보다는 이게 승질 반은 토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은 유금이 있어야 된다. 유금이 있으면 최상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아주 고급스럽게 풀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사시가 됐어. 정사시 1월달에 화가 적당히 있는 건 괜찮다고 그랬는데 화가 너무 많으면 죄다 시작하잖아. 죄가 너무 많으면 도리어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다 시작하면 벌기보다는. 그리고 여자가 남자 같으면 여자가 센 여자가 들어온다. 여자가 주사를 해서 여자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돈 벌어서 여자 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데 여자가 돈 하면서 요새 내 조카가 장가안 가요. 왜 그러냐면 장가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왜 그러냐고 월급 다 뺏기고 담배값 차비 딱 받아서 그렇게 하면 사는 게 그게 사는 거냐고. 그게 장가 안 간다. 상당히 고급 공무원인데 그럴 경우도 있다 이거야. 여자시냐고 안 가면 괜찮은데 가면은 이제 여자 밥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또 뭐 미토가 있다. 이러면은 더 힘든 거야. 식상에다 관에다가 제가 있으니까 아주 평생 등이 굳도록 일해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 고급일수록 놀고 먹잖아요. 놀고 돈 먹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뭐야 경신금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제가 있든지 반드시 1월달은 경신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미토보다는 유금이라 이렇게 들어오면 사회적 근국이 되잖아요. 반국. 그러면 금생수 해주니까 화도 현처가 합해서 길신으로 바뀌면 현처 내줘. 좋은 남편이 내줘. 근데 이게 반대로 됐든 이렇게 돼도 하여간 금으로 상생을 받으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사는 이제 사보다는 사는 화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조금 도움은 있지만은 개수가 화에 치고 있다. 재다진약된다. 그럼 축으로 되면은 뭐 습토나 조금 낮고 뭐 하지만은 이 축이 화계성이잖아. 화계니까 이게 아니고 축토 같으면은 뭐 향락에 빠진다든지 이상축을 한다든지 운이 없으면 뭐 주정뱅이가 되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해가 들어왔다. 그럼 해먹으면 목국이 되고 사에 충되잖아요. 그러면 길신이 아니거든. 이게 길신인데 처음에는 좋은 데도 이게 합해버렸어. 충 때리고. 그럼 처음에는 마누라도 좋고 신랑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내보면 저게 바람피나 어쩌저쩌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야. 나뭐 합하는 거 몇 별로 합해서 길신으로 바뀌면 끌어들여야지.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뭐 미도
식신상간이 관이 또 들어오지. 묘가 들어오면은 식신상간이 더해서 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금이 있나 없나 그것만 보면 돼요. 금 들어왔으면 이 사람 중산층 이상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나머지 신약으로 뭐 이제 정사, 무호, 기미 다 똑같아. 정사시, 무호시, 기미시 다 똑같아. 그렇게 들어왔다 하면은 경금 있으면 고급이고 경금 없으면 이것은 한평생 고생하는 사람이고 그건 맞아요. 여자 같으면은 그냥 남편한테 투대를 맞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돈 가지고 끓이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운도 없으면 이제 식당 가서 일해야 돼. 그렇게 보면 돼요. 이제 무엇이가 됐어. 무엇이가 됐는데 여기에 유금이 있으면 이게 골치가 아파요. 인호술 화국이 은근히 되거든. 그리고 무토가 세잖아요. 센데 이거 하나 가지고 금생수 해주기는 약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한평생 고생스럽게 사는 거야. 그럼 차라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미토나 사화나 이렇게 있으면 종격될 가능성이 많거든. 그 고급 종격은 아니야. 이제 고급 종격은 개수가 1월달이니까 종합격이 최고 고급 종격. 근데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격은 종격인데 세력을 따라서 종색격이라고. 근데 약간 중산층, 아주 고급이 아니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한평생 금이 있으면 종격이 아니죠. 금이 있으면. 그럼 신약사주에 금이 관심이 있는데 금이 경금이 있어도 약하다 이거야. 그러나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사주라고 참 이게.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단순하게 사주가 미신이냐 안 미신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파는 그 사람도 설득할 방법이 없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아, 이 사주 학문이 이론이 있구나. 근데 기미시도 마찬가지. 무호나 기미나 이 관이 떴잖아요. 관이 떴으니까 직장생활을 해요. 근데 운이 없으면 뼈 빠지게 해.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금이 있으면은 금생수 해주니까 직장생활 힘들게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요. 운을 타면 또 잘 살아요. 근데 운이 못하면은 직장생활 쫓겨났다 다녔다 뭐 요새 말하는 일용직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간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신랑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딴 방법이 없을 때 살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김인식까지 다 좀 종격 아니면은 남자나 여자나 경신급이 없어 골치 아프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배워놓으면 사주 딱 집어넣으면 시가 언제나 와서 거의 나오는 거죠. 그다음은 개미시가 그러면 이제 뭐 임자시, 개축시부터 인시부터 계속 종격 아니면 안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경신시가 됐어. 경신시, 신유시, 경신 신유시. 이거 뭐 지금까지 공부하는 걸 보면은 이게 개수가 1월달에 했는데 경금 얘기했잖아요. 신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신신유 이게 대박 터졌다고 보는데 이 경신신유가 아닌가 정확하게 경신신유다. 그러니까 3시 반서 7시 반까지 경신신유잖아요. 20 탔다 그러면 이건 상등인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의 페인이 있잖아. 제대로 인수를 찾고 있다. 고급사죠. 그 요새 최하로 교수 해먹어. 최하 대학 교수. 그러니까 운이 없더라도 거의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잘 사는 운이 없더라도. 그런데 개인적인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예요. 운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행복이 별로 없는데 이거 비슷한 사주 보면 그 아는 스님 신도인데 운이 없는데도 무슨 병원에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신학 원장 그 본인도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 이렇게 생긴 그렇다 이거예요. 경신이.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도 개수가 1월달에 경신신유 그러면 딱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그냥 사람 팔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어도 근데 이제 이게 경신신유가 있고 금수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용신이 틀려진다. 목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임자가 있고 또 경이 있고 또
뭐 유금 있다 이렇게 하면 금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학문이 있어도 펼치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또 목화운에 가서는 잘 산다.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1월달에 타고날 때는 신약이라도 겪어보니까 심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신유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임술시가 됐어. 임술시가 됐는데 임술은 신약하니까 괜찮은데 이 특이한 경금이 없잖아요. 경신금이. 그러니까 고급지지를 못하다 이거. 학문도 짧다 이거. 근데 여기에 유금이 있다든지 유금이 있으면은 괜찮지요. 금생도 해주고 길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할 줄 안다 이렇게 머리 좋고 자기 절제하고 인품을 가졌다. 근데 오늘 금수로 가야 된다. 금수로 안 가고 목화로 가면은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한다. 시련과 자제를 많이 한다. 개시가 됐어요. 개시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임자 개축이나 비슷하죠. 금이 있어야 이렇게 기본 사람은 학문하고 인품하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금이 있으면 학문과 인품이 있고, 근데 유금이 없고 여기에 이제 딴 게 들어있다, 뭐 해매미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사주가 고급지지 못하는 거죠. 뭐 묘미가 있다. 그러면 식상이 더 강해지는 거. 그럼 사람이 그 재승덕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위토가 있다. 그러면 이거 개수가 여기에 뿌리 내려서 지내는데 이게 좀 한계성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지나치게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같으면 남편이 시집살 시킨다. 관살이 들어요. 귀신이 아니죠. 이런 패단이 있어요. 그 남자 같으면 여자 센 여자 만난다. 관살 밑에 가고 있어요. 이제 1월달 개수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사주 이렇게 1월달 개수가 됐으면 관찰을 자세히 해서 이런 사람은 인시가 되고 매시가 되고 이런 특성이 있구나. 언제 좋은가 나쁜가 이런 운을 판단해라.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